나히모프오는 1905년 러일 전쟁 당시 활동했던 러시아 제국 해군의 방어 순양함입니다. 이 군함은 원래 이름이 표트르 벨리키피터 VELIKY였으며 1887년에 건조되어 1899년에 나히모프오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나히모프오는 1895년에 취역하였으며 발트해 함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 함대는 1904년 1905년 사이에 발발한 러일 전쟁에서 동해로 파견되어 일본 해군과 교전하게 됩니다. 1905년 5월 27일 28일 스시마 해전에서 나히모프오는 일본 제국 해군과의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고 침몰했습니다. 이 해전은 러시아 제국의 패배를 상징하는 중요한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되며 나히모프오도 이 전투에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 군함의 이름은 러시아의 유명한 해군 제독 파벨 나히모프 페벌 NAKHIMOV를 기리기 위해 붙여졌습니다. 나히모프 제독은 크림 전쟁에서 세바스토폴 방어전을 지휘하며 영웅적인 활약을 펼쳤던 인물입니다. 나히모프오는 러시아 해군의 역사를 대표하는 군함 중 하나로 그 침몰은 러시아 제국의 쇠퇴를 상징하는 사건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나히모프오 페벌 NAKHIMOV는 1885년에 러시아에서 건조된 방어순양함입니다. 이 군함은 철제 선체로 만들어졌으며 무게는 약 8,500톤이었습니다. 함의 길이는 약 98m였으며 최대 속도는 약 16.5노트로 당시 기준으로는 매우 빠른 편이었습니다. 군함의 설계와 무장 나히모프오는 주로 해안 방어와 장거리 항해에 적합한 설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군함은 8인치와 6인치 포를 포함한 다양한 구경의 포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적 함선을 공격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방어 순양함으로써 나히모프오는 비교적 두꺼운 장갑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함에 비해서는 방어력이 약했습니다. 러일 전쟁에서의 역할 나히모프오는 러일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904년부터 1905년까지의 전쟁 동안 이 군함은 발트해 함대의 일원으로 일본 해군과 맞섰습니다. 스시마 해전은 러일 전쟁의 결정적인 전투로 나히모프오는 이 해전에서 전투를 벌였지만 결국 패배하였습니다. 일본 제국 해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나히모프오는 심각한 손상을 입고 침몰하게 됩니다. 이 해전에서 러시아는 대부분의 함대를 잃었으며 이는 러시아 제국 해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패배로 기록되었습니다. 나히모프오의 침몰 이후 나히모프오의 침몰은 러시아 제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 군대의 현대화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으며 후일의 혁명적 변화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승리는 아시아에서의 일본 제국의 영향력을 크게 증대시켰습니다. 나히모프오는 비록 침몰했지만 러시아 해군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오늘날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나히모프오의 건조 배경과 기술적 특징 나히모프오는 러시아 해군의 19세기 후반 전략을 반영한 함선입니다. 이 시기는 유럽 열강들이 해군력을 증강하며 식민지 확장을 위해 해양 통제력을 강화하던 시기였습니다. 나히모프오는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 제국이 자국의 해양 방위를 강화하고자 한 노력의 일환으로 건조되었습니다. 설계와 건조 나히모프오는 당시로서는 매우 현대적인 설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방어 순양함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해 있었고 이는 전함보다는 기동성이 뛰어나지만 방어력은 다소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제 선체와 함께 두꺼운 갑판 장갑을 통해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유지하면서도 속도와 기동성을 중요시한 설계가 특징입니다. 주요 무장 나히모프오는 8인치 주포 사문과 6인치 포를 여러 문 장착하여 강력한 화력을 자랑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구경의 포와 어뢰 발사 장치가 탑재되어 있어 적의 함선이나 해안 목표를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스시마 해전의 상세한 전개 스시마 해전은 러일 전쟁의 절정으로
1905년 5월 27일에서 28일에 걸쳐 일본해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러시아의 발트해 함대가 아시아로 파견되어 일본 해군과 맞붙었고 나히모프오는 이 함대의 중요한 구성원 중 하나였습니다. 전투 과정 스시마 해전은 일본 해군의 이른바 티자형 전술로 유명합니다. 이 전술은 적의 전열을 측면에서 공격하여 효과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러시아 함대는 이 전술에 당하며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히모프오 역시 일본군의 집중 포화를 받아 침몰하게 되었고 함대 대부분이 격침되거나 항복했습니다. 결과와 영향 이 전투에서의 패배는 러시아 제국에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었으며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 승리로 인해 세계적인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러시아는 해전의 충격으로 인해 국내 정치적 불안정과 함께 혁명의 불씨를 키우게 됩니다. 나히모프오의 역사적 유산. 나히모프오는 단순한 군함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군함은 러시아 해군의 변화와 근대화 과정을 보여주며 러일 전쟁에서의 패배가 러시아 제국의 쇠퇴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기술적 발전 나히모프오의 설계와 운용 경험은 이후 러시아 해군이 현대적인 전함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전투 중의 약점과 취약점은 이후 군함 설계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문화적 영향. 나히모프오와 같은 군함들은 러시아 문학과 역사에서 자주 언급되며 국가적인 자부심과 동시에 패배의 아픔을 상징하는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나히모프오의 이야기는 러시아 해군 역사에서 중요한 장을 차지하며 오늘날에도 해군 역사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히모프오와 관련된 더 많은 역사적 세부 사항과 그 배경을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나히모프오의 전략적 역할과 러시아 해군의 상황. 나히모프오는 러시아 해군의 방어 순양함으로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가 절정에 달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국제 정세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러시아 해군의 전략적 필요. 러시아 제국은 영토가 광대했지만 주요 항구들이 북쪽과 동쪽에 위치해 있어 얼음으로 인해 연중 대부분이 막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연중 무역이 가능한 항구를 확보하기 위해 발트해와 흑해 외에도 극동 지역에서의 해군력 강화가 필요했습니다. 나히모프오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극동으로 파견되어 태평양 함대와 합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발트해 함대의 이동.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러시아 제국은 극동에서 일본과의 해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발트해 함대를 극동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나히모프오는 이 함대의 일원으로 발트해에서 출발하여 아프리카를 돌아 동아시아로 이동했습니다. 이 대규모 해군 이동은 당시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스시마 해전의 결정적 순간. 스시마 해전은 나히모프오가 참여한 가장 중요한 전투로 이 전투는 해전사에서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히곤 합니다. 일본의 전술 우위. 일본 해군은 당시 최신식 군함을 보유하고 있었고 영국 해군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최신 전술을 도입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함대는 긴 항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고 함선의 상태도 최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티자형 전술이 러시아 함대를 무력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술은 일본군이 러시아 함대의 전열을 가로지르며 집중 사격을 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나히모프오의 최후 스시마 해전의 마지막 순간 나히모프오는 중대 손상을 입고 항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때 함장은 배를 자침시키기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나히모프오는 바다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승무원이 사망했으며 살아남은 이들도 일본군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나히모프오의 역사적 평가. 나히모프오는 러시아 제국의 해군 역사를 이야기할 때 패배와 동시에 교훈의 상징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러시아 해군의 교훈. 나히모프오의 침몰은 러시아 해군의 전략적
기술적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패배는 이후 러시아가 해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 해군이 더욱 현대화된 군함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교훈으로 작용했습니다. 문화적 유산 나히모프호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패배의 아픔과 함께 자부심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비록 패배로 끝났지만 나히모프호와 그 승무원들의 용기는 러시아 문화와 문학에서 영웅적 사례로 종종 언급되며 나히모프호는 전투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히모프호는 단순히 전투에서 패배한 군함이 아니라 러시아 해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중요한 교훈을 남긴 역사적 상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나히모프호와 그 배경을 더욱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군함이 속했던 시대와 러시아 해군의 발전, 나히모프호의 기술적 세부 사항, 그리고 그 전후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히모프호의 건조와 러시아 해군의 기술 발전. 19세기 말 러시아는 유럽 열강과 경쟁하기 위해 해군력을 증강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러시아 해군은 서구 열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따라잡기 위해 새로운 군함을 건조하고 해군 현대화를 추진했습니다. 나히모프호는 이 과정의 일환으로 건조되었습니다. 건조 시기와 설계. 나히모프호는 1880년대 후반에 건조되었습니다. 이 군함은 방호 순양함으로 속도와 기동성을 중시하면서도 장갑을 적절히 강화한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나히모프호의 설계는 당시 해군 기술의 발전을 반영했으며 전통적인 전함보다 더 유연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군함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기술적 특징. 나히모프호는 길이 약 98m, 폭 16m의 크기로 배수량은 약 8,500톤에 달했습니다. 최대 속도는 16.5노트로 당시 기준으로 빠른 속도에 속했습니다. 무장은 8인치 주포 4문, 6인치 포 여러 문, 그리고 어뢰 발사 장치를 갖추고 있었으며 철제 선체와 갑판 장갑은 적의 포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러일 전쟁과 스시마 해전. 나히모프호가 속했던 러일 전쟁은 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 경쟁을 반영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은 각각 만주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놓고 충돌했으며 이 전쟁은 해전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러시아 해군의 전략. 러시아는 발트해 함대를 극동으로 파견해 일본 해군을 제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발트해 함대는 오랜 항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었고 함선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나히모프호 역시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스시마 해전에서의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스시마 해전의 주요 사건들. 스시마 해전은 1905년 5월 27일과 28일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일본 해군은 T자형 전술을 활용해 러시아 함대의 전열을 가로지르며 공격했고 이로 인해 러시아 함대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히모프호는 이 전투에서 일본군의 집중 포격을 받아 심각한 손상을 입고 결국 침몰하게 됩니다. 나히모프호의 침몰 이후. 나히모프호의 침몰은 러시아 제국에 있어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 해군이 현대전쟁에서 필요한 기술적, 전략적 변화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해군의 재정비. 나히모프호와 같은 군함의 침몰은 러시아 해군이 현대화를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군함 설계와 전술을 재정비하고 해군력을 재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해군은 서구 열강과 협력하며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으나 결국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 그 노력이 중단되었습니다. 문화적 유산. 나히모프호의 이야기는 러시아 문학과 예술에서 자주 다뤄지며 러시아 국민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군함은 패배의 아픔과 함께 용기와 희생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러시아 해군 역사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나히모프호의 역사는 단순히 군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국주의 시대의 국제 정치와 해군력, 경쟁, 그리고 기술적 진보와 군사 전략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